자, 현재각이 10시 37분입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4%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17%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률이 굉장히 큽니다. 무려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1.5%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 원인은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증시 하락이죠. 다우, 나스닥 전부 다 1.7%대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오늘 지금 선물 지수도요. 오늘도 또 추가 하락해갖고 한 34포인트 이상 주가가 빠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며칠 전에 잭슨홀 미팅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 제롬 파일이 뭐랄까요? 아주 벼르고 나왔다라는 표현했는데 금리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린 금리를 당분간 그냥 두겠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잡혀도요. 그냥 두겠다. 근데 이제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미국 증시 이렇게 하락한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일단 금리는 3연속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를 75bp 올릴까 아니면 100bp일까? 근데 이건 통과가 됐어요. 두 번째에서부터 걸렸어요. 뭐냐면 두 번째가 올 연말 또 내년까지 점도표상에서 금리를 얼마 정도를 보고 있는가 이게 분기만 다 나오는 건데 올해 연말 기준 4.4, 4.3은요. 지금 요번에 올려갖고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3.25죠. 2.5에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10월 달에는 없고 11월, 12월 달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11월 달에 75bp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50bp를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내년에 4.6 얘기가 나왔거든요. 내년에 4.6이면요. 내년 4.6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길을 아예 쇠기를 박아놓은 거예요. 내년 금리 인하 없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주면서 미국 시장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오늘 선물지수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일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30분 있다가 하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한번 선물지수 볼게요. 선물지수 보면 이게 30분 단위로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는데 보세요. 여기도 여기가 이렇게 장대 연봉을 내리치면서 얘가 35가 꺾었듯이 얘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장대 연봉을 주면서 미쳐가 내려갔잖아요. 그죠? 35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버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은 완전히 버릴 수 없지만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거든요. 그 이제 제롬 파일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거 연착륙 힘들겠구나. 근데 이건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연착륙 되길 바란다. 더군다나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여파가 안 끝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오질 않았어요. 제대로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대로 오질 않았어요. 보통 한 6개월,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려야 이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3월 달부터 금리 올렸으니까 이제 이게 빠르면 9월 이후에 이게 이제 경기에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인플레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거 참 힘든 얘기죠. 물론 이제 장주에 왔다 갔다 한 거는 인플레에 대한 지표를 보고 이 금융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이건 예전에 이미 나온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현재 실업률 6%, 그 다음에 S&P 500은 2,900, 이런 얘기 있고, 저성장에, 고실업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어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모양을 보였던 그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그대로 반영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와 연결된 부분들이다 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주고 있는 현재 주가 흐름이다 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무리하면서 매매하면 안 되겠죠. 여러 차례 지금의 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와 파동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 이미 이렇게 드렸던 부분이었었어요. 결국 얘가 순간순간 반동을 줬던 것은 파동이었고
큰 흐름의 모습, 소위 얘기하는 추세는 그냥 밑으로 내려꽂는 모습을 줬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어쨌든 연속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이게 만약에 11월 달까지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면 연속 네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점도표상에서의 내용은 장후 고강도 긴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부담감을 던져주면서 주가가 끌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잭슨 홀 이후에 제롬 팔이 한 얘기예요.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나의 주된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2의 아서번즈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제롬 팔의 기본적인 바탕이 깔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 내리는데 연준은 여전히 단호하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 어때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롬 파웰하고는 좀 이미지가 좀 다른 모습을 주고 있죠. 여기다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 했죠. 금리 몇 프로, 그 다음에 점도표, 그 다음에 마지막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그랬는데 경제 성장률을 연준이 올해 얼마 정도 봤냐면 기존에 1.7을 봤어요. 근데 0.2 이거 상세히 가세요. 1.7에서 0.2 무려 1.5나 낮춘 모습을 줬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올해 3.8, 원래 3.7이었죠. 내년 말에는 4.4, 기존엔 3.9였거든요. 이렇게 실업률도 높아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경기가 부러져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시장이 부담감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여전히 변수가 또 다른 변수가 있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군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뭐 핵 얘기도 몇 번 언급을 하는 모습을 줬죠.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여기서 빨리 끝났을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도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이 군 동원령과 함께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이죠. 결국 이렇게 장이 애매모호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매매적을 구사하는 것이 편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양 매수 전략이 편안한 부분이죠. 어제 콜과 풋의 가격이 얼마였었냐면요. 한번 볼까요? 콜과 풋의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이제 이럴 땐 내가 이런 걸 매매하면 참 편안하구나 라는 걸 같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가 콜 쪽을 얼마였냐면 이게 0.96이었네요. 여기 보니까 0.96에 빠져서 0.2니까 얘는 0.96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풋 쪽은 풋 쪽은 지금 이거 3컴마까지 갔네요. 얘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63이었네. 그죠? 그럼 이게 합이 얼마냐면은 2.59였네요. 얘가 본전이요. 2.59였네요. 얘가 2.59였죠. 2.59가 본전인데 오늘 얘가 지금 얼마까지 갔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아야 정말 면장다고 알아야 내가 뭘 벌더라도 버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개수는 작게 그래야 내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302짜리니까요. 얘가 지금 얼마까지 갔었나요? 지금 이제 얘가 지금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대충 지금도 막 3콤마를 넘어가고 있죠? 자, 내가 오늘 최고가가 얼마? 얼마 3.17이니까 얼마까지 갔었나요? 본전이 그러니까 2.59 그러니까 25,900원에 샀는데 얘가 31,700원 그냥 간단히 계산은요. 옵션 가격이 이렇게 계산하진 않지만 그죠? 이렇게 수익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양 매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아야 내가 뭘 버티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들도 내가 알고 매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전이 2.59인데 얘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거 보면은 3.17까지. 얘는 근데 앞으로도 또 있어요. 양매수는. 이 앞에 추적되는 편하게 벌었고요.
오늘은 좀 뒤늦게. 사실 얘가 어제 이게 훨씬 더 이게 나야 되는데 어제 원래는 1, 1 정도였으면 얘가 저희가 302를 풋을 얘기할 때 근데 얘가 뒤늦게 막판에 올라가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바람에 얘가 이게 나올 때까지 좀 걸렸지만 결국 2.59짜리가 3.17로 가는 거니까 상여처리는 하비 플러스 나온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가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지금 지수는 밑차로 내려가고 있고 또 하나 오늘 장이 어떻게 됐냐를 볼 때는요 항상 이렇게 30분을 봅니다. 이게 월봉과 동격이죠. 얘가 이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얘는 이게 매도의 나라에 있었고 요게 매도의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보십시오. 계속 이 매도의 그 불이 들어온 게 위에서 똥배불이 위에서 들어온 거죠. 계속 매도 이렇게 된 거죠. 예, 파생했을 때요. 그러니까 계속 매도가 된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매매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매매합니다. 단 이러한 관점에서도요. 기특한 것들이 있죠. 뭐냐면 실적이 좋은 놈들은 하단에서부터 매수가 형성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세 임플란트는 우리가 이거 어제 산 건가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면은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군단들도요. 최근에 하단에서 공략했던 종목을 보면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는 종목에서 에코프로 같은 것도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런 거 조심하는 건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로봇 관련주에서 이런 것들은요. 예, 이런 것들은요. 그죠. 아모그린텍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요. 아이 패밀리 요거 SC 그죠. 색조화장과 연결해서 이런 종목군단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조정받는 종목군들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CJ 제일장 이것도 마이너스 나오면 미포조선도 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LIG 넥슨이나 그 다음에 항공 우주 이런 것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요 마이너스 3% 있는 종목군들은 이런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결국은 지금의 장이 추세와 파동을 구별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준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얘가 이렇게 쭉 하락을 줬죠. 추세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을 주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파동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이게 추세가 하락이죠. 얘가 다시 내가 매수 신호가 될 땐 요 위에 올라타야 MBC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얘는 이제 주가 흐름이 얘 지금 2332를 깨고 있는데요. 얘를 깨고 내려간 부분이 되면 얘는 이 아래마다 얘는 길게 봤을 때는 분할 매수는 가능한 부분에 있구나 라는 건데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길게 분할 매수는 오케이. 다만 전체적으로 얘가 본격적으로 가는 파동은 얘는 한참 아직까지 멀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오고 보시면서 이 장을 접근해 가야 되고요. 다만 그나가서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게 과매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결국 나중에 정상적이 왔을 때는 수익은 크겠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밑에는 분할 매수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얘는 본격적 모멘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린 자리는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차가 내일 올라타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